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같은 장명이라고 해도 이 아이는 무언가 풍성한 느낌인데요. 앤틱 로즈입니다. 아마도 빛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꽃잎의 색을 내겠죠. 장미를 닮은 아름다운 제라늄인데요. 한 송이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이 정말 장미를 많이 닮았습니다. 빛의 양에 따라서 색의 선명함은 차이가 있지만 진하게 피는 앤틱 로즈와 청순하게 피는 앤틱 로즈 모두 이쁩니다. HS 플라워에도 올라와 있는 제라늄인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타이밍에 품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았을 당시에는 재고가 있었고요. 문제는 여름이라 정말 조심하시면서 구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점점 물음 소식이라든지 힘든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같은 물건을 받아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는 시기마다 상태도 다르고 해서 만족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게 가치를 두고 있는 편입니다. 워낙 제라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서요. 앤틱 로즈에 대한 얘기 이후에 현재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챕터를 주제마다 구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챕터 4번에서 여름나기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앤틱 로즈를 건너뛰고 이 부분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하단에서 영상의 위치를 조정하셔서 챕터 4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입 방법, 앤틱 로즈. 현재 HS 플라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라늄 10cm가 25,000원인데요. 일단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 행복합니다. 유럽 제라늄 앤틱 로즈, 그레인저스 앤틱 로즈인데요. 이름과 같이 굉장히 고전적인 전통적인 고풍이 느껴지는 장미형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가깝게 구할 수 있는, 즉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앤틱 로즈는 현실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앤티크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통적인 고풍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색이 무언가 오묘하고 고급스러워야 느낄 수 있는 느낌이겠죠. 두 번째, 로즈버드형 유럽 제라늄. 정말 고전틱한 로즈버드 제라늄과 최근에 유명한 육종가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터넷 네이버에서 로즈버드 제라늄이라고 검색하셔도 많은 아이들이 뜨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장미인지 아니면 제라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정도이죠. 물론 로즈버드 제라늄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여러가지의 색으로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장미와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이런 경우를 진정한 하이브리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몇 개는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이름만 쭉 언급을 해보아도 아래와 같습니다. 빨강의 정열의 피바로지타, 꼴뚜기 모양의 위드로망스, 줄기가 조금 약하지만 고풍스런 풍성한 안나자넷, 고전 명품 데니스, 품격이 느껴지는 GL 그라시아,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앤틱 로즈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더욱 많이 있지만 직접 키워본 아이들 중에서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소개하지 않은 너무나 이쁜 아이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한 로즈버드 제라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는지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색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꽃의 사이즈, 크기로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풍성하게 꽃이 피는지, 수영은 어떤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이번에는 간단하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빨간 계열 비바로지타와 비교하면 색상으로는 느낌이 확 오죠. 빨간색이 조금 일반적인 장미의 색이라고 한다면 앤틱 로즈는 그보다는 살짝 분홍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안나자넷의 색과 비교하면 그 중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바로지타로부터 조금씩 물이 빠진 느낌이죠. 오리지널 빨간색의 비바로지타에서 물이 조금 빠지면 자줏빛 분홍 색의 앤틱 로즈가 될 것 같습니다.
꽃봉오리 크기의 비교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려울 듯 하지만 꽃의 색감과 느낌을 본다면 조금은 비교가 될 듯 한데요. 굉장히 솔직한 느낌으로 꼽자면 비바로지타가 되겠죠. 풍성풍성함은 안나자넷이고요. 화려함의 색감을 생각한다면 데니스를 빼지 못할 것 같고요. 고급스러움은 지엘그라시아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앤틱로즈를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강하지 않은 색감으로 부드럽지만 전통적인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여름나기 열대야 비법.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빠른 듯 합니다. 현재 7월 중순이거든요. 무더운 여름, 열대야가 제라늄을 아주 힘들게 하는 시즌입니다. 여기에 여름을 어떻게 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방법인데요. 물론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가격 비교와 만족도를 고려해서 결정하였는데요. 일단 발코니, 베란다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에어컨을 틉니다. 그런데 저는 베란다에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26도로 세팅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온도를 몇 도로 세팅하면 되는지가 중요 포인트는 아니고요. 발코니의 온도가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략 27도에서 28도 전후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고 그 바람을 베란다로 불어주기 위해서 서큘레이터를 이용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저희 집의 서큘레이터는 회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실의 바람이 베란다로 들어가면서 퍼지게 되는 거죠. 복잡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열대야의 상황에서 저는 전기세를 조금 더 내고 시원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고요. 너무너무 아끼는 제라늄이 죽지 않도록 베란다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어떤 고수님들은 베란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처음 이사 올 때 거기까지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집에서는 아마도 식물 등을 고려한 등의 위치와 에어컨 등도 고려할 듯 합니다. 여기까지 여름나기, 열대야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더운 여름, 이제 장마가 끝나고 정말 더운 시기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제라늄을 잘 지키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